이번 영상은 물건의 가격과 매각기일 등이 변경되어 다시 올리는 영상입니다. 이미 확인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이 아주 파격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물건이니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대지가 약 200평 정도로 넓어 집과 부속 건물 그리고 컨테이너까지 놓아져 있음에도 마당이 넓어 텃밭을 하시거나 예쁜 화단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집 밖에도 주차는 가능해 보이지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도 차량 출입이 가능해 보여 주차 걱정 없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지분 역시 보유하고 있어 분쟁이 될 문제 없는 곳이에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어 명도 대상이 있다는 점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떠안아야 하는 권리 문제는 없는 물건으로 현재 가격이 워낙 싸게 나왔으니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신다면 좋은 조건으로 명도 협상을 해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바로 진출입 도로인데요. 도로부터 확인하면서 집까지 가보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물건이 위치한 주택 단지까지 드나드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3, 4m의 녹록길 위주로 드나들어야 하는데요. 교행 가능한 곳이 있긴 하고 단지 내 도로폭은 넓지만 진출입하는 도로가 조금 좁다. 그런데 보통 시 외곽 전원주택단지는 대부분 도로가 이런 상황인 곳이 많긴 하더라고요. 딱히 안 좋은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 그나마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초입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도로폭은 진출입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넓은 폭이고요. 여기 도로 가운데 수도관 매립 흔적이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주변에는 대부분 논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새 집들은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생긴 지 조금 시간이 지난 단지인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곳은 아니고 이곳이 생긴지는 자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옆집에 예쁜 멍멍이들이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네요. 마당이 넓어서 저렇게 풀어놓고 살 수 있게 해놓으셨나 봅니다. 지금 이제 이쪽 오늘 볼 집은 좀 굉장히 좀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옆집도 이제 조그만 멍멍이가 이 집인데요.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만 봐도 건물이 되게 좀 여러 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것 같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창고 겸 사무실 그렇게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입구 바로 옆에는 컨테이너가 기본 36 사이즈보다 한 2배 정도 돼 보이는 한 10m 이상 되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컨테이너도 굉장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물건 전체를 매수하시게 되면 이제 주인분한테 조금 비용을 주고 이것도 매수를 하면 활용도 있게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멍멍이 조심 써 있는데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문이 이렇게 넓어서 대문을 열면 차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여기 앞쪽에도 터가 넓어서 차량 승용차 2대 정도 충분히 주차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건이 아무래도 경매에 나오다 보니까 거주 중인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이제 여기 바깥에서만 이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구 쪽에는 이렇게 코코넛 매트를 쭉 깔아 놓으셨어요. 바닥은 팥에석에 눈비 오고 난 뒤에 지른 땅을 이렇게 코코넛 매트를 놔서 해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이런 텐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텐트도 매각에선 제외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야외 바베큐 장비가 하나 있고 평상이 하나 있고 컨테이너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디딤석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와 각 건물들로 연결되는 이제 징검다리처럼 디딤석이 놔져 있고요. 마당은 이제 대부분 잔디 마당으로 해놓으셨네요. 외부 펜스 쪽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구 같은 것도 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집 한가운데 아주 키가 커다란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집 앞쪽에도 여기 나무가 하나 있네요. 집의 주 출입구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땐 이 앞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측면에도 보시면 출입문이 있죠. 측면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동선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 2층에는 저 뒤쪽에 보니까 무슨 데크 2층에 야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 드론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데크도 이제 계단식 데크로 해가지고 이제 널찍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땅이 굉장히 넓어서 일부는 뭐 텃밭을 좀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대지가 넓어서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도 대부분 망한 전원주택 단지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시내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집들을 지은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뒤에 이제 도로 소음이 들리긴 합니다. 들리시나요? 도로가 소음은 있는데 뭐 집에서 들릴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소음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럼 드론으로 여기 경계하고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경계 확인 전 집 뒤쪽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선 집은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으로 이 뒤쪽은 북향이고요. 여기 보이는 비닐하우스 2동은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 지상권 성립하지 않을 테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철거하시거나 매수하셔도 되겠고요. 바로 옆 건물은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층 부속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봐도 2층으로 보이고 유리창 사이로도 계단 난간이 살짝 보입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있어 냉방 가능해 보이고요. 난방까지 가능한 건 모르겠네요. 그 옆으로 주 건물 뒷부분입니다. 2층 베란다 공간 역시 북향이므로 해가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에서 내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출입문이 있습니다. 난방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200kg 정도 되어 보이는 탱크를 설치해서 사용 중이므로 도시가스보단 비싸겠지만 기름 난방 또는 배달가스 비용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사용 가능하겠네요. 집 좌우 측면에 멍멍이 때문인지 펜스로 막아 놓았고요. 출입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 뒤쪽 논밭으로는 따로 둘러진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어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고요. 건물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 벽체는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된 경사 지붕이고요.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 2월로 6년 11개월 지난 집입니다. 빨간색 테두리가 대지의 경계입니다. 건물과 펜스 모두 경계와 일치해 보이고요. 면적은 대지 200평, 보전 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받는 곳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총 33평으로 1층 19평, 2층 14평이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 10평까지 확인했었고요. 이 부분을 합치면 건폐율이 초과된 듯 보이고 부속 건물은 주 건축물에 사용 승인일 이후 추가로 지은 건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총 26.93평의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도로 문제도 없는 곳이에요. 화면 상단의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 확인 가능하고요. 매각기일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304-3번지로 지도의 주소로 위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바로 옆 남한강이 흐르고 강 건너에는 시내권이 있습니다. 이마트는 차로 10분,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여주역 15분, 아래쪽 고속도로 톨게이트 15분 나오는 곳으로 생활권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주변 지역으로는 경기도 양평과 이천시가 가깝고 강원도 횡성과 원주시도 가까운 편으로 차량 이동 시 대부분 40분 이내 도달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롯데월드까지 1시간 거리니까요. 서울 접근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면적은 앞서 설명했었고 건물과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토지 지분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고요. 최초 감정가는 3억 6천, 현재는 2억 떨어진 1억 7천입니다. 토지 제외하고 건물만 봤을 때 건물의 감정가 2억으로
현재 가격은 건물값 2,300만원 정도로 떨어진 셈으로 거의 땅값만 주고 매수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건 이웃집들의 거래 가격입니다. 최근 거래건도 몇 건 있네요. 토지와 건물을 합친 평당 가격이 16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높은 금액은 대지 면적이 작아요. 물건지와 그 바로 아랫집의 대지 면적이 가장 크다 보니 평당 가격은 살짝 낮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 평당가는 88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비슷한 입지에 위치한 이웃집들의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여 실제 낙찰은 조금 더 높은 금액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명도 대상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크게 수리해야 하거나 외관상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가격은 매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의 주택과 사무실 또는 창고가 딸린 그런 집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현장도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탐문도 해보시면서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주시 전원주택 임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에요.